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은요, 지금까지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배운 것들을 이제 총 복습하는 시간으로 할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게 정기적인 측정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측정 배웠고, 그 다음에 음향 측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정기적인 측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압하고 전류를 통해서 구한 정기적인 임피던스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예. 그걸 구하는 방법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비는 클리펠이라는 장비고요. 뭐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들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예. 뭐 신호음이 뭐 어떻게 좀 다르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게 측정 데이터 피팅해주는 알고리즘이 조금 차이가 있지, 기본적인 개념은 같기 때문에,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LPM이 뭐냐고 하면요. LPM이 바로 리니어, 파라메터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LP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PM이라고 돼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보이는 이 화면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제 그거, 레이저를 통해서 나온 측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플랫하게 가다가 떨어지게 돼 있죠. 11dB 옥타브로,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가 F0인 거예요. F0. 근데 약간 쏟았다고 내려오죠? 좀 화면 좀 크게 해볼까요? 약간 쏟았다고 내려오죠? 약간,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Q가 이제 이제 0.7 이상 정도 되는 거예요. 약간 오버슛도 있다가 떨어지는 거. 쭉, 이게 12dB 옥타브로 쭉 내려오다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들쑥달쑥하죠? 여기서부터 분할 진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주파수가 1km 정도 되죠? 1km, 여기 1km죠, 그렇죠? 1km 이상에서부터는 진동판이 분할 진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덩어리로 진동하는 거예요.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20dB에서 확보되기 때문에 이거 레이저 측정은 적어도 여기 한 2km 정도까지 있잖아요. 한 3km 정도까지는 맞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노이즈 밑으로 들어가 버렸죠. 여기서는 안 맞는 거예요. 네? 어떻게 맞게끔 하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스펙트럴, 이게 변이계예요, 변이계. 변이를 보는 겁니다, 변이. 자, 다음 그래프, 이게 뭐냐, 바로 이제 전압에 관련된 거, 전압. 예, 앰프 특성이 뭐 나쁘지 않죠, 그죠? 플랫하게 잘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좀 약간 출렁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앰프 교정을 통해서 제가 다 나중에 다 보정을 해줘요. 그래서 항상 측정할 때마다 앰프 특성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커런트예요, 커런트. 이게 이제 전류 커브예요. 전류 커브는 임피던스 커브에 딱 역으로 나오죠. 그렇죠? 이게 쑥 꺼졌다가 이게 다시 쭉 인덕턴스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죠? 고주파로 갈수록 전류가 줄어들죠,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류가 못 흐르는 거예요. 왜? 별별별 꼬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코일 정식으로.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일 많이 크게 움직이는 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역 기전력이 많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쑥 들어가 버렸죠. 여기서가 30dB이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비. 그러니까 이게 한 칸 10이죠. 10, 20, 거의 이제 30 약간 안 되는. 그리고 여기 디스토션이 이게 올라와 있죠. 그 까만 게 이제, 이건 디스토션이 까만 건 노이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30dB 확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확보되지 않습니까? 10, 20, 30, 40, 거의 50까지 확보됐잖아요. 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변이 커브고요. 이거랑 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 변이 커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변이. 그러니까 변이를 전압으로 나눠줬죠. 전압이 평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전압을 나누게 했어요.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이게 뭐냐고 하면 여기서 오버슈트가 돼서 내려오죠. 그렇죠? 이게 아까 Q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근데 저주파로 갈수록 이렇게 크립이 생겨서 올라가 버리죠. 이게 뭐냐고 하면 이게 복원력이 있잖아요.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가 더 커지는 크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커지면 안 좋아요. 이 정도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있잖아요. 여기서 구하는 Q 값이 더 정확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오는 임피던스 커브야. 굉장히 피키하죠, 여기서. 그쵸? 피키하다고. 근데 이게 아까 12분의 1 옥타브, 24분의 1 옥타브 가지고는 저게 다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한번 쭉 봐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쵸? 내가 이거 지금 30분의 1 옥타브로 했는데도 섬세하게 보면 여기서 있잖아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형태거든요. 어쨌든 잘 따라갔죠.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지금 이거는 제가 측정을 할 때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여기 보면 30분의 1 옥타브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 있는 지금 여기 30분의 1 옥타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30분의 1 옥타브를 했지만 섬세하게 보면 여기에
피크 이 지점에서 보면 이것도 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이걸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훨씬 더 섬세하게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보지 말고 아예 그냥 사인 스윕을 해버리든가. 그러면 전 주파수가 다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SNR이 확보가 안 돼 또. 어쩔 수 없이 멀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을 잠시 한번 데모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보면 좀 여기 보면 내가 어디까지 하라고 그러면 2600Hz까지 하라고 돼 있죠. 잘 안 보이실 텐데 2600, 왜 2600을 했냐고 하면 F0에 20배까지만 해라고 그랬죠. F0가 어디냐고 하면 F0가 이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 그렇죠? 이 지점. 이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에서 보면 아까 그냥 130Hz라고 돼 있죠. 여기. 130이라고 돼 있죠. 130이라고 여기 돼 있으니까 130 곱하기 20 하면 2600이 되겠죠. 그래서 2600Hz까지를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600까지 해가지고 했고 50Hz 이상에서 30분의 옥탑을 해가지고 멀티톤을 갖다가 세세하게 쏴주라고 돼 있는 거고 에브리징을 일단 먼저 한 번만 해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나 한 번만. 그렇게 해가지고 0.1V 넣었죠. 0.1V 넣은 거라고 지금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누른 상태에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건 떠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정기적으로 되는 거니까. 예, 막 마음대로 떠드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앰플리파이어 테스트부터 시작되죠. 여기서 그쵸? 이게 지금 뭐냐냐? 사운드 카드 재고, 앰프 특성 재고 다 지금 재고 있는 상태. 소위 말해서 교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비룡사주죠? 이게 2600까지 들어있는 멀티톤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러 메시지가 뜨죠?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되냐 그러면 increase 그 stimulus voltage to improve SNR 됐어요. 아, 레벨을 더 올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번, 내가 지금 한 번만 쟀거든요. 한 번만 재면 무슨 특징이냐면 이런 거 레이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측정이 잘 안 돼요. 이런 것들도 좀 지글지글한 게 많고. 그리고 여기서 SNR이 있잖아요. 여기서 SNR이 많이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잰 걸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만큼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그대로 해놓고 얘를 갖다가 한 번 더 카피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한 번 더 카피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건데요. 똑같은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예를 들면 64번을 해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아까 거하고 차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4번을 했었죠. 그러면 64번 에브리징 하면 아까 뭐 3 어쩌고 저쩌고 로그 2에 뭐 어쩌고 있죠. 그 송씨 넣으면 64번이면 64번이면 2에 몇 승입니까? 예? 2에 몇 승이에요? 2에 8승입니까? 6승이죠. 그럼 6승이면 3, 6, 18, 18dB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노이즈 레이시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18dB. 그러니까 지금 64번을 재야 되니까 지금 노이즈 플로우 재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노이즈 재고 있는 거죠. 그죠? 노이즈 플로우 재고 있는 거예요. 이 정기적인 노이즈. 이게 전압 노이즈, 전류 노이즈 있잖아요. 이 사운드 카드 노이즈 이런 것 때문에 재고 있는 중이에요. 신호음은 안 내주죠. 신호음은 딱 50%가 넘어가는 순간에 신호음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노이즈 먼저 재놓고 거기다가 신호를 덮어가지고 해야 아까 SNR, SDR 세 개가 착착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제가 알 수가 없죠. 64번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한 번 해가지고 대충 경향을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 64번을 하면 돼요.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정통이야 그러면서 막 64번 하면 맞추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 두 번 정도 해보고 나서 이제 48%까지 올라왔죠. 49 이제 소리 나기 시작할 거예요. 나오죠. 50%가 넘으면 이제 시그널 레벨을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이 아까 얘기했지만 125, 250, 뭐 500, 1kg, 2kg, 4kg를 동시에 내주는 거야. 동시에 내면 이런 소리가 나요. 전자총 소리 같은 게.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크게 내주면 무조건 좋게 여러 번 안 줘야 되는데 크게 내줘버리면 비선형으로 가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크게. 그러니까 작게 내줘가지고 여러 번 써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꽉 물려가지고, 예? 이게 떨면 안 된다고. 떨면 이상한 특성이 나와요. 이제 거의 다 됐죠? 100%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된 게 쭉 이렇게 나와서 보면 많이 떨어졌죠. 밑으로. 그렇죠? 예. 아까 잰 거하고는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이 밑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이게 아까 잰 겁니다. 아까 잰 거. 지금 잰 거.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죠? 새까만 게 그렇죠? 여기서 이만큼 슉 떨어진 거라고. 이 높이는 바뀐 게 하나도 없죠. 이 높이는 그렇죠? SNR이 좋아진 거. 64번을 재면 이런 일이 생긴다. 아까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얼마 확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보 얼마 안 됐죠? 이게 20대 11이고 30 겨우 됐는데 지금은 20, 40, 50까지도. 그렇죠? 60까지도 거의 확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딱 정확한 데이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 측정이 이만큼 파워풀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재야 된다라는 거하고, 금방 재은 거 있냐, 그 임피던스. 이것도 해상도가 이게 막 무제약으로 이렇게 또 1도 50으로 또 해주잖아요? 50으로 해주면 근데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근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게 이제 점점 시간이 막 불어나. 그래도 이렇게 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쟀으면, 지금 한 1분 정도 쟀겠죠. 한 1, 2분 쟀으려나? 근데 한 5분 정도 재면 되는 거야. 그럼 뭐, 오줌으로 갔다 오고 나면 다 정확하게 쪼삐탕이 진짜 어딘지, Q 값이 어딘지, 요 최대 맥스 값이 있잖아요. 요 맥스 값이, 지금 내가 갑자기 숫자를 바꿔 놓으니까 이게 지금 지워져 버렸는데, 아까 재놓은 거 예를 들면 이걸 본다고 하면, 요 값이 진짜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값이. 이게 진짜 54였는지 53.5 정도 되죠. 그렇죠? 예. 처음부터 에버리징을 하면서 측정을 하는.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에버리징이 아니고 옥타브 개념으로 스무딩을 하면서 측정을 하는. 스무딩을 하는 게 아니고요. 톤을 다 내주는 게 아니고, 옥타브당, 지금 아까 옥타브당 30개 해라 그랬잖아요. 옥타브당 30개였잖아요. 그렇죠? 이 보면 30개잖아요. 톤을 다 내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까 10옥타브라 그랬잖아. 10옥타브에 한 옥타브에 30개씩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총 300개의 대표 선수만 내준다고. 스무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300개만 보는 거야. 300개만 보는데, 지금 내가 관심 있는 대역이 공진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300개를 대표하다 보니까, 요 사이의 대표 선수가 여기하고 여기밖에 안 정해진 거야. 그러면 대표 선수가 300개만 안 돼, 한 500개 정도 되면 더 들어가겠죠, 저 사이. 그렇죠? 그래서 500개 정도, 옥타브당 50개로 쏘라는 얘기예요. 멀티톤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는 사인 수입밖에 없어요. 윅 하고 보면 이게 다 보이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재면, 지금 이게 약간 64번을 겨우 해야 지금 SNL 확보됐는데, 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진짜 뭐 64번 하면, 진짜 정확하게 나오겠죠. 한 1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한 개 하는데 1분 넘게 걸리기 때문에 64번 하면 60분이 걸리면 1시간 뒤면 다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버리징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굉장히 작게 해야 돼요. 작게. 0.1V 내로. 지금 이게 0.1V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시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 나오면 이게 이제 이 값들이 나옵니다. 이 값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보면, 여기 이제 RE 값. 정기적인, 이게 5.4옴. 이게 멀티메타에 딱 재면이 있잖아요. 5.4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F0 값이 뭐 129.2Hz.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에디 커런트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고 하면, 코일 옆에 있잖아요. 코일 옆에 이렇게 폴팁 있는 게 쇠가 있잖아요. 쇠, 그 열이 발생되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영향이 나쁘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 열이 많이 발생되면 좋은 스피커는 일단 아닌 거예요. 프로 오디오로 가면 그런 거 다 봐요. 그러니까 코일 옆에 이렇게 폴팁에서 보면, 가장자리에서 보면 열이 팔팔팔 발생돼요. 엄청난 열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걸 없애줘야 돼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에너지 전환이 되는 거니까. 특히 주파수가 빨리 바뀔수록 점점 뜨거워져요. 그쪽에. 폴팁에서. 예,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게 보는 거예요. 예. 그 양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케니컬 파라메타인데 얘가 MMS가 11.640g. 11g.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칼로 가지고 찢어가지고 하지도 않았는데 레이저로 그냥 뿅 드르륵 싸다 보니까 이게 몇 g짜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잘라가지고 전자제를 올리면 비슷하게 나올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 바로 이제 BL 값. BL 값이 6.241 뉴턴 퍼 암페어. 1암페어 넣어주면 6.24 뉴턴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위로 싹 올라가면서 힘이. 6뉴턴 같으면요, 굉장히 센 겁니다. 이게 자석이 외장에 대해서 큰 거거든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거는 페라이트 자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네오디움이라고 이것보다 10배 정도 센 놈이 있어요. 그거 이만큼 달면 엄청 힘셉니다. 네, 그건 너무 비싸서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람다라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아까 이거. 여기서 올라가는 정도 있잖아요. 이건 사실 얼마 안 올라갔죠. 근데 아까 64분 반복한 건 이게 깨끗하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건데, 이제 이게 0.07 같으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데, 이게 있잖아요. 요렇게 많이 올라가는 모델에서 이런 것들이 슉 올라가는. 마이크로 스피커는 있잖아요. 이게 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일반 스피커는 이 정도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게 0.1이 넘는 순간 있잖아요. 0.1이 넘으면 안 돼요. 0.1이 넘으면 굉장히 내구성에 나중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별로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 것들 보여주고요. 이제 그 밑에 이거 보면 이제 Q 값이 쭉 나오죠. Q 값이 1.2죠, 1.2. 그쵸? 1.2다고 솟았다가 내려왔잖아요. 한번 위로 솟았다가. 예. 이거는 두 가지로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도 솟아 올라갔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뿅, 뽕, 이렇게 올라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봐도 굉장히 위로 피크로 치솟죠. 댐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크로 치솟는 정도로 보는 거하고 여기서 이게 피크로 짓는 거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변이계로 보는 게 얘가 더 정확하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건 아까 이거는 우회적으로 본 거죠. 전압 전류를 가지고 막 우회로 해가지고 본 개념이 이거는 직접적으로 본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 주파수에서 한 110 정도에서 크게 변이가 크잖아요. 직접적으로 본 거라고. 이게 더 정확한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페레스는 이걸 가지고 구해버려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잘 따라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피팅이 잘 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그게 없어요. 이게 뭐가 없냐고 하면 여기 아들 파라미터 그래가지고 VAS라든지 등가 최적이라든지 기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빠져버렸죠. 미싱이라고 돼 있죠. 왜 빠졌냐? 여기에서 내가 아까 이걸 안 넣었거든. 드라이브 정보를 안 넣어줬어요. 다이아미터 있는 게 몇 센치짜리인지 안 넣어줬거든요. 예. 이게 여기서까지 반경이 직경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여기서까지가? 165요? 그럼 165mm라고 넣으면 됩니까? 16.5cm라고 넣어볼까요? 16.5라고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쳐넣어주면 자동으로 이게 213이 면적이 자동으로 떠버리죠. 파이알 제곱을 해가지고. 그쵸? 이 뜨면 요 값이 딱 들어가 버렸죠, 이제. 그쵸?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밀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 힘하고 속도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힘하고 속도 개념이면 이게 내가 뭔가를 밀어주고 있는데 이게 진동판이 요만할 수도 있고 이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진동판의 면적에 따라서 음압이 크기가 차이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선풍기가 있는데 모터가 돌아가고 있어요. 날개를 이따만이 달아주는 거하고 요만한 날개를 달아주는 거하고 돌아보면 바람량이 요만한 거 달아주면 조금만 나오죠. 바람량이. 그렇죠? 이따만이 달아주는 거 나면 바람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 달아줄지는 날개 사이즈를 집어넣어줘야 하는 거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면적을 집어낸다는 게 면적을. 그렇게 해야 밀어내주는 공기의 양, 아까 바람의 양, 공기의 양. 그게 바로 볼륨 벨로시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압에서는 항상 음압이 있고 전압에 대응하는 게 음압이 있고 전류에 대응하는 게 뭐냐 하면 볼륨 벨로시티네. 얼마나 물이 흘러가느냐는 거. 흘려주느냐. 그건 힘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면적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면적이 들어가 가지고 높이 변이만 알면 최적의 개념이 나오죠. 미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로 가지고 높이를 알기 때문에 미면적만 넣어줘 버리면 밀어내주는 무슨 양을 알 수 있냐 그러면 최적의 양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최적 속도라 그래요. 그게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물의 흐름 양이에요. 공기를 밀어주는 공기의 양. 그 개념이 전류랑 같은 거죠. 전류가 아니니까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의 양이니까. 예? 최적 속도도 단위 시간당 흘러간 그 공기의 양인 거예요. 공기 양을 이렇게 밑면적 가지고 쑥쑥 이렇게 밀어주면 밑면적 곱하기 높여주면 그 흘러간 공기 양이 나오겠지. 그게 바로 볼륨 벨로시티라. 그게 전류 양이랑 같은 거라고 전기로 치면.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근데 이게 에러 양이 나와요. 이게 이 에러 양이 뭐냐 그러면 G에 대한 에러가 임피던스를 갖다가 따라간 게 5.4% 정도 에러가 생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변이계를 따라간 거는 1.99% 생기는 거. 이게 한 2% 밑으로만 내려면 굉장히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변이 커브는 1.99% 되잖아요. 그래서 변이 커브는 잘 따라갔는데 임피던스 커브는 5.45%밖에 좀 에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측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64번 하면 이게 아마 2% 밑으로 다 들어올 거예요. 또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래서 정기적인 측정을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정기적인 측정. 근데 여기서 뭐 아까 BL 기계적인 측정을 레이저로 다 끝내버렸는데 이 면적 재는 거 있잖아요. 아까 뭐 10 얼마 이렇게 넣어버렸잖아요. 그게 진짜인지는 얘를 스캔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면 자동으로 구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놈을 예를 들면 얘를 내가 스캔을 해줬어요. 얘를 스캔했으면 뭐 아까 이런 특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얘를 내가 여기다 뭘 하냐? 뭐가 있냐 그러면 SD 캘큘레이터 있죠. 이걸 선택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미 다 구해놨네. 여기 있네. 이 값이 얼마냐고. 요 값이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average SD 해가지고 값이 나오죠, 그렇죠? 129 나오죠 이미. 요 값이라고 빨간 선을 이미 구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보이스콜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맞아요. 보이스콜 위치에다가 옮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129가 맞아요, 그렇죠? 이미 난 스캔 해줬기 때문에 이 값이 딱 나와버려요. 129. 이 129 값을 아까 거기다 넣어주면 돼요. 이거는 면적이잖아요. 그럼 129를 넣어주면 그 면적에 맞는 직경도 나올 거예요. 뭐 면적을 넣어주든 반경을 넣어주든 넣어주기만 하면 두 개 값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이 딱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129가 맞는 거예요. 이 스피커가 아니고 아까 다른 스피커였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는 이런 진동판에서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게 맞다라는 그 이야기고요. 뭐 다른 것들도 좀 더 있긴 하는데 뭐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이 측정하는 걸 기계적인 측정하는 걸 해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변이를 측정할 겁니다. 변이를 측정하는데 어떻게 측정을 하냐 그러면요. 내가 여기 보면 1V에서부터 10V까지 넣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선형 비선형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10V에서 여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니까. 그래서 1V에서 10V까지 있잖아요. 예, 키워주는. 근데 이제 주파수는 50Hz부터 5000까지 보겠어. 내가 이거 아까 F제로가 100 얼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보다는 적어도 한 옥타브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50Hz부터 5000까지 한번 이게 그러니까 요 작은 거 얘는 1V 포인트를 4단계로 나누라고 그랬죠. 1에서 10V를 4단계로 나누면 1V, 4V, 7V, 10V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 가지고 1V, 4V, 7V, 10V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 0을 기준해서 대칭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잘 나오면 돼요. 이거 어느 정도 대칭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는 2.5고 여기는 2죠. 그렇죠? 뭐 여기는 2.5 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느 정도 좀 잘 만든 거예요. 좀 안 좋은 것도 사실 갖고 오면 더 좀 편할 수도 있는데 한번 재볼게요. 그리고 이게 올라간 것만큼 밑으로 떨어지고 이게 올라간 것만큼 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다 대칭이 된 거죠. 요렇게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여기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 DC 한쪽으로 치우친 정도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빼가지고 여기까지 빼가지고 2로 나눈 값이 이게 되는 건데 모든 게 0으로 딱 수령되면 좋겠지만 이 끝이 약간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0이 여기인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약간 올라가 있는 거예요. 0.02만큼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 잘못 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있는데 일단 한번 재볼게요. 이걸 0.0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0.5 정도로 해서 그러면 없어지고 자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막 크게 움직이죠.
이거는 마이크로폰 재는 게 아니고 레이저로 재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폰은 지금 이거 그냥 보기 좋아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1kg대 재고 있고요. 이제 2kg 넘어서고 있어요. 아까보다 좀 더 0에 좀 더 잘 수렴을 하죠, 그렇죠? 이게 그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실제로는 이게 전부 다 나타내는 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나타내는데 이게 가지고 보면 이게 어쨌든 0을 기준해서 이쪽 대칭으로 있다가 똑같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된 내가 그냥 칭하는 건데 Y자 모형처럼 생기면 좋아요. Y자처럼 이렇게. 이게 12D 복도가 싹 예쁘게 똑같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Y자. 이거는 나쁜 스피커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는 게 우리가 DC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여기가 F0거든요. F0 이하에서는 이게 1V 넣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렇죠? 평탄하게 쫙 갔잖아요. 그렇죠? 어떤 치우치는 듯이 이렇게 쫙 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1V보다 작은 소리를 들을 때는 완벽하게 대칭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주파수가. 그런데 이제 이게 몇 볼트였죠? 4V? 그 다음에 4V, 7V, 10V 들어가니까 점점 한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치우치죠. 여기는 0.02 치우쳤다가 이거는 0.04 치우쳤다가 이거는 0.05 치우치죠. 계속 플러스로 치우치잖아요. 위쪽으로 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텀 쪽이 아니고 이 스피커 치면 앞쪽으로 계속 이렇게 튕겨나가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F0가 넘어가면 뒤로 반대로 또 튀버리죠. 이게 아주 웃긴 거예요. 반대로 튄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보이스콜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서스펜션이 앞쪽이 부드러운 거예요. 뒤로는 딱딱하고 그래서 앞쪽으로 튕겨나가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100% 있잖아요. 100% 이렇게 0으로 맞추는 것들은 신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다 튕겨나가게 돼 있는데 그 양이 얼마냐라는 양이. 그 양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 대비 얘 대비 얘가 얼마냐라는 거지. 그렇게 봐야 돼. 얘 대비 얘가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1.6까지 갔죠. 예, 1.6까지 갔으면 얘가 치우치는 게 이거 10분의 1 정도가 들어가면 어느 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괜찮은 거라고 해요. 그럼 1.6이면 0.16 이내로 들어오면 되겠죠. 근데 얘가 얼마입니까? 0.05죠. 0.16보다 한참 아래죠. 0.05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5%, 3% 아마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그렇죠? 0.05 같으면 한 3%대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0.16을 0.05 나누기 1.6 곱하기 100을 해보십시오. 얼마 나오나. 아마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거는 설계가 잘 돼 있는 거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에이징이 걸리면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점점 더 이렇게 앞으로 점점 더 쳐요. 땡기면 좀 약해지니까.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처럼 뭐가 들어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들어와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게 점점 더 튕겨나가요. 에이징에 걸리면. 그래서 뭐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없을수록 좋은데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있잖아요. 얘가 반대로 튕겨나갔잖아요. 얘가 반대로 튕겨나가면 얘를 좀 약간 잡아주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서로 캔슬 되게끔 해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앞쪽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 이제 골치 아프죠, 이제. 그건. 그래서 어떤 프로 오디오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자기네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청 주파수 대역에서는 다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뒤로 튕겨 나왔는데 이게 자기가 이제 그 가청이라고 말하는 요 위로 올라가면 딱 0으로 수립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비대칭으로 막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처음에는 뭐 몇 달 들을 때는 뭐 비대칭으로 막아낼 수 있겠지만 서스펜션 비대칭이 보이스콜 비대칭으로 막아낼 수 있겠죠. 근데 서스펜션 비대칭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커지잖아요. 그렇죠? 비대칭 정도가 커져 버린다고. 근데 보이스콜은 똑같이 가거든요, 계속. 그러면 이게 나중에 거의 깨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 에이징이 걸리고 나면. 그래서 둘 다 완벽하게 이게 안 생기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걸 설명을 해줘요.
이 그래프 하나가. 이 그래프 두 개만 보면요.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적어도 구동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뭐 빼고? 진동부 빼고는. 진동판이 어떻게 설리는지는 몰라요. 그 진동판에서 음색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가 내구성이라든지 뭐 1년 뒤에도 성능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이 두 개가 사실 설명은 다 해줘요. 이거 뭐 재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금방 질 수 있거든요. 갖고 오면 뭐 이거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니까. 레이저 장비만 있으면 돼요. 굳이 이런 비싼 장비 없더라도 레이저 베닝게 키언스 대리점 가가지고 하나 사와가지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이런 거 대충 만들어가지고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싼 장비가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 정도만 본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생각한데 이런 류의 장비들은 앞으로 뭐 AP 사운드 체크 다 들어갈 거예요. 왜? 이 레이저 포트 뭐 전압 시그널 뭐 찍어 놓으면 이거 다 나오는 거니까. 이거 하나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이렇게 재는 게 특허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레이저 포트 재는 게 뭐가 특허입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 개 그래프, 이 세 개, 이것들 잘. 이거는 컴프레션도 거의 없죠. 컴프레션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컴프레션이 이게 한번 크게 확대를 시켜봐도 이 컴프레션이 바로 요 주파수에도 시작이 되죠. 이 주파수가 얼마냐고 하면 여기가 100Hz지 않습니까? 이게 확대해가지고 보면 여기가 130Hz죠, 그렇죠? 130Hz부터 약간 컴프레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데 제일 크게 생겼다는 이걸 봐도 이게 15지 않습니까? 이게 몇 칸이에요? 한 칸이 지금 0.5dB죠. 그럼 두 칸 해보자 한 1.3dB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프레션도 굉장히 양이 적은 거예요. 보통 컴프레션이 자동차에서는 2dB 이상 3dB 정도 되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동차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보더라고. 근데 이건 어쨌든 그 내부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게 왜 이게 뭐 이게 컴프레션이 어쨌든 이건 큰 프로 장비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얇은 스피커로 가면 이거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걸 자동차에서는 파워 리니어리티라고 불러요. 아까 레벨이 커질 때 있잖아요. 똑같이 올라가면 이게 계속 저음이 꺾이고 가는 거예요. 1dB밖에 안 된다는 거지. 한 10V 넘어갈 때도. 그러니까 굉장히 선형적으로 잘 증가된다라고. 이제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변이 그래프죠. 이렇게 변이 그래프. 우리 음압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스피커를 설계하는 사람이고 있는 그 뭐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변이계를 약간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주파수 특성은 다 알잖아요. 이렇게 평탄하면 좋은 거. 그거 말고 변이계에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보더라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는 여기 요 4개 요 정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설명을 해줘요, 사실은. 간단하지만 그냥 아까 뭐 시간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냥 두두루루루 하면서 나오는데 그것만 해도 이게 쓸만하네 안 쓸만하네 다 알 수 있는 거죠. 기계적인 특성은 여기까지 다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레이저로 재는 게.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점으로 여기서 더스트에 비해서 점으로 봤다라는 거지. 이 점이 이걸 대표 선수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높은 주파수로 가면 대표 선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요 밑에는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상 꺾이고 막 이런 일이 생기죠. 요 밑에서는 대표 선수랑 요 밑에서. 근데 구동부에서 문제되는 거는 크기가 다거든요. 특히 F0 부근 이런 데서 있잖아요. 특히 요 개를 중심적으로 보는 거 여기를. 공진점 부근 있잖아요. 공진 주파수에서 두 옥타브 위, 한 옥타브 아래 있잖아요. 여기가 설계할 때 거의 대부분이고. 그 두 옥타브 위에 올라가서의 문제는 전부 다 이제 진동판의 분할 진동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나온 것들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 희한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거 다 이렇게 나오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런 애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와인잔 같은데 밑으로 쳐져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도 있어요. 아까랑 좀 비슷하죠. 이거는 그렇죠? 이런 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쭉 감상을 해보세요. 어느 스피커가 좋겠는지. 또 이런 모델도 있었고요. 이건 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찌그러져 버리지 일단은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대칭이 안 맞죠. 위아래가 딱 봐도.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이거 완전히 대칭이 안 맞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이거는 뭐 엉망이죠. 다 찌그러졌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게 막 이상하죠, 여기. 예? 여기는 15인데 여기는 10이죠. 5mm 차이나죠, 5mm. 이거는 간 정도가 0.8 갔어요. 0.8이라 갔다고. 이거는 99 갔는데 0.8니까 거의 10% 가까이 옮겨진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냥 얘는 아주 어마어마한 스피커라고 이거는. 네. 또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거 뭐 이 뭐 와인잔에 뭐 와인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게 그래도 좀 좋구나 하는 생각도 약간 들죠. 네, 뭐 어쨌든 이거 변이만 봐도 이게 정말 이게 좋고 나쁘고. 근데 이걸 가지고는 스피커 소리의 50%도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내구성을 보는 거지 음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음질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진동판이에요. 왜? 진동판이 소리를 내주는 거니까. 이거는 구동부의 안정성, 뭐 오래 틀더라도 문제가 있냐 없냐, 온도, 습도에 따라서 내구성이 있냐, 에이징이 걸렸을 때도 특성이 안 변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문제가 안 나는 관점인 거죠. 제일 이렇게 로우 리밋인 거라고 보면 돼. 이제 하이 리밋을 보려면 진동판을 봐야 돼. 그걸 보려면 이제 뭐로 봐야 되냐? 진동판을 스캔해서 보든지, 스캔해서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스캔해서 아까 본 거 보여드렸죠. 뭐 그런 식으로 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들이 있고, 그 스캔해서 한 것만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본 건데, 네. 이게 이제 이게 주파수 특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막 꺼지고 막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꺼질 때 보면 이렇게 막 이 꺼지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꺼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괜찮아요. 근데 여기부터는 작죠. 어쨌든 이걸 보면 옆에서 이렇게 2D로 보면 뭔가가 이쪽이 있잖아요. 서스펜션 계열이 지금. 근데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이걸 이렇게 3차원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이게 위상으로 보면요. 이게 이제 빨갛고 노란 게 뭐냐 그러면 완전 180도 차이 나는 거예요. 빨간 게 앞으로 가면 뭐 노란 건 뒤로 간다든지 이런 개념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게 생기죠. 빨간 면적하고 노란 면적이 같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왔다가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겨. 여기도 뭐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면적이 크고 여기서까지 면적이 큰데 이건 반대되는 면적이 가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가 위상으로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면적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도 실제는 테두리는 면적은 굉장히 큰 거죠. 띄니까. 그래서 사실 안에 쪽에 좀 이렇게 반지름은 좀 클 줄 모르겠지만 안에 면적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 그래서 이게 한 3분의 2 지점에서 여기서 뭔가가 마디가 형성되는 게 최고 안 좋은 거야. 딱 면적으로는 같거든. 그렇게 되면 소리가 잘 안 나. 그래서 쑥 죽어버리는 거죠. 뭐 이런 데다. 이거는 뭐 빨간 띠가 소리 내면 노란 띠가 먹어버리고 노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잡아줄 건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음압에 대해서 디컴포지션 할 수 있어요. 음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페이즈 성분, 요 까만 게 아까 주파 특성이었어요. 예? 예, 까만 게 주파 특성이었고 이 빨간 게 뭐냐고 하면 인페이즈 성분이에요. 중요한 건 까먹는 성분이 뭐냐는 거죠. 이게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 처음에는 까먹는 게 없다가 여기서 갑자기 확 커져 버리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분할 진동이 시작되는 거. 이게 1000H잖아요. 900Hz. 여기 가보면 이 까먹는 이 부분이 까먹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소리를. 여기 소리 내줄 때 여기 네 군데가 까먹고 있는 거예야. 이걸 조처해야 된다는 거지. 까먹는 걸 안 생기게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 까먹는 선물 있잖아요. 여기 빨간 선이 있잖아요. 빨간 선이 이 점선에 있잖아요. 10dB 이상은 차이 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가 나오는 건데 지금은 이거는
이거는 같아져 버렸잖아요, 지금 얘랑. 그러니까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음압에서는 뭐가 나오냐고 하면 음압에서는 음압에서 꺼져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안티페이즈가 있잖아요. 인페이즈보다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찬성표 된 사람보다 훨씬 작아져야 사회가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5대 5가 된 거 5대 5가. 그러면 뭐 서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뭐 소리는 안 나오고. 예. 적어도 한 9대 1이 되거나 뭐 8대 2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그래도 옆에 이렇게 그 찬성표가 많아야 밀어주는 놈이 많아야 음압이 컴프레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압력이 형성이 돼가지고 소리도 전파가 되는데 이거 뭐 건성건성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스피커에서만 이렇게 압축 팽창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파동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에너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보는 게 있고 또 다른 것들은 쿼드러처 모드에서 뭐로 보느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좌우로 끄떡끄떡 하는 건데요. 이걸 좀 확대를 시키면 이건 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양이 헤드폰 같은 거 보면 굉장히 큰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요. 크면 이거는 반드시 긁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양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거의 이게 한 칸이 10이니까 10, 20, 한 20, 25로 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10dB 이상 차이 나면. 근데 헤드폰 이런 거 보면 이게 헤드폰 여기 있나? 헤드폰이 있구나. 헤드폰은 이게 이렇게 안 돼요. 헤드폰을 해볼게요. 헤드폰을 그런 모드로 보면요. 여기 생기죠. 거의 붙어버렸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기냐 보세요. 여기서 생기면 이렇게 운동을 해요. 이렇게 되면 보이스 코일이 있잖아요. 다 터치가 생겨요. 그래서 토탈 모드로 보면 어떻게 생기냐고 그러면 이렇게 남겨요. 이렇게. 이 대역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마이크로 스피커가 있는 게 많아요. 잘못 설계해줘 버려요. 왜? 밑에 잡아주고 위에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예. 이렇게 되는 게 은근히 많아요. 여기서만 또 어디 생기는지 모르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 쿼드러처럼 딱 보면 여기 또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서 어떻게 생겼냐 보면 딱 보면 이렇게 생겨요. 그거에 대한 2차 모드겠죠. 그렇죠? 원주 모델 2차 모드. 이 전체 진동은 어떻게 생기냐고 하면 전체 진동은 또 이렇게 생겨요. 거기서. 이런 식으로. 소리도 잘 안 나요. 그리고 이거는 긁히는 건 없겠죠. 이렇게 되니까. 근데 긁히는 건 아까 딱 이 모드였다고, 이 모드. 긁히는 건 여기서 딱 걸려, 여기서. 그래서 이런 헤드폰 있잖아요. 이런 헤드폰을, 이 헤드폰을 여기가 398Hz라고 나오죠. 398Hz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주파수 대역에서 나중에 보면 이음이 커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커져요. 그리고 갈수록 나중에 이게 데드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뭐 가져왔는데 스킬 해가지고 첫 번째 볼게요. 럭킹 모드. 이게 럭킹 모드라 그러는 게 긁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오래 못 써요. 왜냐? 지금은 이만큼 실룩실룩 되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만큼 실룩실룩 하는 거라고 이만큼 이렇게. 여기가 보이스코드 이렇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할 거잖아요. 이 주위에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간이 한 1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 서스펜션이 늙으면 있잖아요. 에이징에 걸리면 점점 더 이렇게 많이 출렁거린다고 이제 점점 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음 생기면서 데드가 생기죠.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렇게 뭐 입센 놈이 어떻게 피해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조사해보면 다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측정은 다 끝났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폰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끝나고 마이크로폰 측정하는 건데 처음에 볼 게 이제 러브 앤 버저부터 볼게요. 얘가 혹시 이음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이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 10V를 한번 걸어봤어요. 예를 들면 한 15V 한번 걸어볼게요. 그냥. 이거는 50Hz에서 10,000Hz가 내주는 거예요. 위익하면서 아까 로고 사인 수입이에요. 소리 그냥 클 거예요. 조용히 좀 해주시고.
한 번만 했어요. 실제로 많이 해주면 괜히 점점 좋아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까만 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까만 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가 이게 이제 근데 여기가 어디 위치냐고 하면 여기가 공진 주파수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크게 뜨는 거 그렇죠? 이거 US죠. 그럼 이거는 이제 보이스 코일이 이제 가속돼서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 있잖아요. 그때 되는 거니까 보이스 코일이 옆에 캡이 약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를 넘어서면 있잖아요. 이 주파수를 넘어서면 이 보이스 코일이 굉장히 가속되는 이거는 F는 MA라는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요 밑에는 F는 KX에서 움직이는 후쿠이 법칙에서 움직이는 구간이고 서스펜션 구간이 여기서부터는 F는 M에 의해서 그 진동 질량에 의해서 가속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갖다 빨리 확 이렇게 가속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인데 그때가 이게 약간 이게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나 없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도를 보는 게 요 값인 거죠. 이게 이번 파란 선이 있잖아요. 얘가 한계치예요. 여기서 이 넘어섰죠. 여기서 이게 얼마 주파수냐고 하면 이게 밑에 보면 한 200, 뭐 이게 300이니까 한 250Hz 정도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떠들어 가지고 이 떠든 소리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예. 이게 조용할 때 재미에 이게 정확한 어쨌든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임펄스 응답을 보면요, 이걸 다 구분해낼 수 있어요. 임펄스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 보면 임펄스 응답인데 여기 반사음이 여기 있죠. 여기 반사음이 있죠. 반사음이 있죠. 이게 두 번째 반사음, 세 번째 반사음, 네 번째 반사음, 다섯 반사음이에요.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만 봤죠. 이게 바로 로그 사인시브를 하면 이게 파워풀하게 이걸 갖다가 뒤에 있는 반사음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사음을 없애줘가지고 내가 여기만 본 거예요. 여기까지 봐도 돼요. 여기까지 봐도 되고. 근데 그걸 갖다가 에너지 타임 커브 입장에서 보면 여기까지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해도. 근데 여기서부터는 반사음이 들어오죠. 2차 반사음, 4차, 5차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해주더라도. 그러면 이게 임펄스 응답에서 어디까지 갔는지 보면 여기까지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르륵 떨어지는 구간까지 있잖아요. 선택해줘도 돼요. 이게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점이 더 보이는 거예요. 뭐 10Hz 보던 게 5Hz까지도 볼 수 있고 있잖아요. 이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아까 있잖아요. 문을 빨리 닫아주는 거라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저주파수가 점점 더 많이 봐줘요. 여기서 이 한계가 있잖아요. 더 많아지는 거. 지금은 이 한계가 50Hz잖아요. 그렇죠? 50Hz죠? 근데 내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문을 더 많이 열어주면 이거 갖다가 뭐 내 이만큼 열어주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요. 이게. 조금 더 내려가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네. 그 정도 가지고는 별 영향이 없는 모양이다. 어쨌든. 신호음을 50Hz밖에 안 내줬어요. 예. 근데 내가 더 줄여주잖아요. 신호음을 적게 해줬거든요. 더 줄여주면 확 줄여버리잖아요. 이렇게 확 이만큼 줄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 버렸죠. 그렇죠? 100 가까이 와버렸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100 가까이 가버렸죠. 90Hz 밑으로 요 밑에는 안 보이잖아요. 짧게 해주면 밑에가 안 보인다고. 문을 너무 빨리 닫아버려서 그러지. 그래서 지금 잰 거예요.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느 게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크다 작아야 돼 이러죠. 예? 여기서부터가 뭐가 됐냐고 하면 분할 진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kH지 않습니까? 이 정도 6.5때문에 500Hz 이하에 있죠. 그렇죠? 요 밑에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1m에서 재는 거랑 똑같은 특성이 나와요. 여기까지 정도는.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다가 알 수는 없어요. 여기 엣지 웨이브가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약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파필드랑 같이 봐야 돼. 하지만 요 밑에까지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THD 이런 것들도 다 정확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THD로 보면요. 확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게 세컨드 하모닉이잖아요. 세컨드 하모닉. 이 세컨드 하모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드 하모닉. 예. 서드 하모닉을 요 밑에는 거의 다 차지하죠. THD에서 요 밑에는 서드 하모닉이 다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차지하냐.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컴프레션이 걸린 거지. 그래서 100한 이면서 딱 컴프레션이 다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상 한 180 이상에서는 이제 변이가 쑥쑥 줄어들어 버리니까 컴프레션이 안 걸리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세컨드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몇 퍼센트는 이렇게 가지는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스펠로 해가지고 구해주면 여기서 구해주면 이제 주파수 특성을 또 알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쟀는데요. THD가 다 나와버리죠, 이렇게. 예,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예요, 이게. 예, 얘는 제가 자동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게이팅 있는까지 제가 다 자동으로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는 건지. 그래서 이 특성이 이렇게 나왔고요. 아까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THD가 다 나온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100Hz지 않습니까? 조금. 여기 위에서 나오는 THD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여기 THD가 좀 크죠? 이거는 문제는 있긴 한데, 이 값이 예를 들면 이게 뭐 몇 프로로 돼 있냐고 하면 한 3%대가 돼 있잖아요. 3%대가, 그렇죠? 근데 그 값이 진짜 3%인지 2%인지 5%인지는 사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크기는 큰 거예요. 저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우리가 여기 관심 있는 것들은 여기 500Hz 밑에 여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크기 뭐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보세요. 이게 THD잖아요. 빨간 게 다 먹죠. THD에서, 에너지에서. 그렇죠. 요 밑으로는. 이게 다 컴프레션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들죠. 이거는 왜? 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컨드가 여기서 먹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서는 세컨드가 크죠. 예? 요 밑으로 세컨드가 크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고. 아까 서스펜션이야. 이거는 서스펜션이 중요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서스펜션이 아까 대칭이 안 맞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서스펜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이스 코일에서는 그렇게 요 위에서는 별로 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2%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스 코일 위치는 제대로 맞는데 서스펜션이 약간 부드러워서 THD가 약간 커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컴프레션 걸리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사단이 다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출력을 줄이면 이거 확 없어질 겁니다. 이거 예를 들면 지금 이게 5V가, 이거 5V밖에 안 됐구나. 이 5V가 아니고 예를 들면 1V에서 됐다고 해볼게요. 쑥 줄어들어 버리죠. 뭐 작게 하니까 다시 좀 찌글찌글한 게 많이 들어오죠. 왜? 실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반사함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드가 있잖아요. 확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요 밑으로, 그렇죠? 컴프레션이 안 걸리니까 대신에 이제 세컨드가 이제 더 잘 보이죠. 아까 세컨드는 크든 작든 무조건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것들은. 그게 이렇게 한다고, 이게.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1V 이렇게 듣는 조건이라고 하면 이거는 세컨드를 더 고치면 THD가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이것보다. 그래서 서스펜션이 고치면 훨씬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스피커 만드는 사람은요, 일이 기약해주면 지가 좀 고쳐줘요. 근데 이런 이야기 안 하면 절대 안 고쳐줘요. 알면서 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딱 지적을 해주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내가 수입을 하든 뭐 구매를 하든 근데 간에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THD를 볼 게 아니고 세컨드를 바라는 거죠. 세컨드를 볼 때 변이까지 갖춰버리면 더 좋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걸 하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이형 분석하는 거 있죠. THD 말고 러버 앤 버즈 계열 있잖아요. 자세하게 보는 거. 리크 디텍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